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주식, 코인, 뭐 사실 세상에 수많은 이제 재테크 방법이 있으니까 금도 있고요. 여기 다 써놓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저렇게 다 투자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한쪽만 이제 몰빵해서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젊은 분들은 특히 이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한쪽으로, 특히 옛날에는 코인 쪽에 많이 대출까지 땡겨가지고 하느라고 굉장히 힘든 여건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그 고민 완벽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요거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일단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가 어디죠? 미국이죠. 예, 미국인데요. 미국의 달러의 변화는 어땠는지 아주 재미난 자료가 있어가지고 자료만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예, 요거는 이제 시간에 따른 미국 달러의 구매력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이게요, 그래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192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밑에 숫자가 이제 확대가 안 돼가지고, 되는구나. 왜 보이시죠? 저도 아까 안 됐는데. 1920년도에서부터 지금이 몇 년도예요? 뭐 23년도지만, 이게 매년 발표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자료 준비한 건 20년도여가지고, 예. 20년도, 100년 동안의 역사로 달러의 가치의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형상화한 건데요. 어떻게 변했냐면, 무려 95%에서 99%의 가치가 하락했대요. 예.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저는 이 정도로 100년 동안 가치가 이 정도로 빠졌는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95%에서 99%의 가치가 하락을 했대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네.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절대로 적금 붙거나 돈으로 갖고 있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미국의 달러도 이러한데 우리나라의 현찰은, 우리나라의 한국 돈은 또 어떨까? 원화는 어떨까요?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가 쉽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학생권, 지금은 학생권 없잖아요. 그냥 띠 하면 되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가 기억난다. 10장을 이렇게 학교에서 주잖아요. 아닌가? 그 토큰 파는 데에서 이제 매점에서 살 수 있었나? 매점에서 샀네. 그럼 10장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12장처럼 막 우리 찢었잖아. 살짝 비껴 나가면서. 예? 기억나요, 여러분? 예. 토큰은 가운데 구멍 뻥 뚫려가지고. 그때 그 회수권 얼마에 샀죠? 100원인가, 150원인가? 예? 기억나요, 여러분? 아마 형님, 누님들은 더 저렴하게 샀던 기억들 나실 거예요. 그죠? 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까요? 예. 계속 찍어내니까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까? 근데요, 그게 코로나 때만 돈을 찍어냈나요? 아니요. 지금도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저희 전문가반 회원님 중에 그 조폐공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하시고 요번에 퇴직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예. 돈을요, 평소에 어떻게 찍으시냐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위에서 찍으라 그러면 찍어야 되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맨날 찍는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나도 몰랐어. 맨날 찍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뭐 그냥 뭐 쉬는 시간도 없이 이제 엄청나게 가동을 하나 봐요. 그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하루에 최대 얼마 정도를 찍을 수 있냐, 화폐를. 그러니까 5만 원권이 발행이 되면서 한 800억인가? 500억인가? 하루에 그렇게 찍어낼 수가 있대요. 대박이죠, 여러분. 네. 아우, 야, 여러분들, 종이의 집 알아요? 종이의 집? 나도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조폐공사를
탈취해가지고 국민들의 사랑을 얻으면서 아름답게 돈을 이렇게 훔쳐가잖아요. 예, 어쨌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화폐의 가치가 이랬습니다. 그럼 다른 건 어땠을까요? 다른 건 어땠을까요? 다른 건요, 다행히요, 주식도 그렇고 뭐 다른 모든 것들은요, 그래도 실물 자산들은 어땠어요? 점점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상향했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죠? 네. 자, 그러면 점점점 상향이 되는 거를 정부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이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상향되는 거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몇 %를 매년 목표로 하고 있죠? 2%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너무 성장하면 위험하다.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 그거보다 또 너무 낮으면 안 된다. 전 세계 발맞춰서 우리도 골고루 어차피 화폐는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우리가 발맞춰 나가야 외화도 안 빠져나가고 수출 수입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경제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너무 높을 땐 좀 누르고 규제로 너무 낮을 때는 또 풀어가지고 좀 올려주고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면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뭐가 궁금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 어떤 종목이, 어떤 투자들이, 어떤 실물 자산들이 큰 상승률을 보여왔는지 그 데이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JP 모건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자, 요거는요, 2002년에서 21년. 얘네들이 보니까요, 20년 단위로 요걸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뭐였냐면, 24년도부터 23년까지 또 요것도 있었고, 오히려 그 전에, 1900년인가? 그때부터 또 20년 계산해가지고, 요게 그래프가 있었어요. 예. 이 보세요. 현금에 대한 거예요. 맨 밑에 바닥에 있는 게. 1.2%. 요 20년 동안. 예? 여러분들. 이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 2.2%. 요거는 목표한 대로 잘 유지를 해오고 있었던 거죠. 예. 목표를 잘 2% 정도를 원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2.2%밖에 20년 동안 안 났으니까 유지가 잘 되어오고 있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항상 조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영어로 많이 써 있는데요. 저도 잘 몰라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요. 소형주, 또 S&P 500, 주식과 관련된 대형주 이것저것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네. 자, 근데요. 제가 이걸 보고서 너무 기뻤던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부동산, 이 리츠 투자가 가장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 투자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네. 11.2% 가장 최고 수준이에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2%로 매년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그걸 조절하면서 유지하면서 가게 하기 위해서 조절한다고 하는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하고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판단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실은요. 1년에 7%에서 8%가 상승을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 대비 내가 매년 내 자산이 7에서 8% 이상 오르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안 되는 거래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매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7에서 8% 이상 성장을 해야지 그나마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데 대비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기준점이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S&P 500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봐요, 다. 예. 소형주라든지 스몰캡 이런 것도 다 봐봐요. 9.4, 9.5, 10 나쁘지 않아요. 7%보다는 다 위에 있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요, 이것도 좋은데 부동산 리츠 투자가 당연 1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것도 부동산 리츠 투자가 1위였어요. 여러분, 물론 이거는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을 낸 거고 이 와중에 이거보다 폭발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 좀 덜 수익이 난 것도 있고 다양하겠죠. 주식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이 그래프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어때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가 사실은 굉장히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또 부동산 투자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또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주식으로도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수익을 내는 분도 저는 봤기 때문에 코인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자, 근데요, 일단 우리가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 친한 형님이 옛날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업도 이제 많이 하시고, 굉장히 큰 돈도 많이 만졌고, 이제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다가,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로 갑자기 바닥을 찍게 됐냐면, 내가 이거를,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예, 모든 걸 순식간에 잃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 예, 라고 이렇게 막, 생각할 시기였어요. 생각할 시기였는데, 그때 여러분, 이 부동산이 이제 돈이 워낙에 많이 벌렸으니까, 그냥 뭐, 아내분께서 뭐 사두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냥 빌딩을 하나 사놨대요. 네, 그리고 땅도 좀 사놓고 그냥 뭐 사자 그래가지고 자꾸 아내분이 그래서 아파트 좀 사놓고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냥 자산만으로도 원체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었던 건 그냥 일부의 개념이었지, 크게 본인 자산으로 판단할 때는 그 굉장히 뭐 이렇게 큰 자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잊고 사는 그런 그 정도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었었고요. 예, 일단 뭐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돈도 많이 벌리고, 크게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냅다 두고 그냥 거기서 월세 나오면 그냥 쓰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 영원히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그 비즈니스가 어떤 뭐 내적인 요인이든 외적인 요인이 됐든 갑자기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결심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뻔했는데, 결국에는 그 안 좋은 결심을 막을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이 부동산이었던 거예요. 이 부동산이 만약에 미리 그렇게 준비해 놓지 않고 있었다면 그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완벽하게 무너졌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성 대원, 에베레스트산, 제가 이런 걸 용어를 잘 모르는데, 무슨 등자라 그러나요? 세계에 굉장히 높은 뭐 악산이 뭐 8개인가 뭐 10개인가 뭐 12개인가 뭐 이때면서요. 그거를 이제 한 2개 남겼나, 3개 남겼나, 그래 놓고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 대원분이 돌아가신 거 아세요, 여러분? 다큐멘터리로도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그 선두 대장님께서 나중에 막 가셔가지고 다시 시신 또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고 막 그 다큐멘터리 봤잖아요. 근데 이게 어때요, 여러분? 그 등산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마지막 위험한 고비로 올라가기 전에 베이스 캠프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쉴만한 장소를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 도무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체력을 비축하고 이제 좀 이렇게 충전한 다음에 요이 딱 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공간을 베이스 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여성 대원분께서도 베이스 캠프에서 충분히 쉬고 올라갔다가 정말 어려운 부분은 막 로프 잡고 막 곡괭이 짚고, 곡괭이 맞아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 짚고 하고 이제 이제 올라가서 사진 찍고 이러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위험한 구간이 없었대요. 위험한 구간이 전혀 없었는데, 야, 이게 거기서 이제 갑자기 전혀 그러지도 않을 만한 곳에서 실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충분히 또 잠깐 휴식을 하고 다시 또 찾으러 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요렇게 이제 해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돌아왔다가 나중에 헬기로 막 이렇게 순찰하다가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조를 했는데요.
어쨌든 운명은 달리하신 상태였고요. 어쨌든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 베이스 캠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투자도, 사실 돈, 이거 떼고서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거를 벌어가고, 벌면 좀 더 많이 벌고 싶고, 그것도 쉽고 많이 벌고 싶은 욕심 자꾸 들고,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베이스 캠프가 될 만한 이 재테크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주식일까요? 코인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안정을 주는 투자는 뭐예요? 부동산 굉장히 안정감 있지 않아요? 그 형님도 그 당시에 그런 부동산이 없었다면 굉장히 힘든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베이스 캠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예, 베이스 캠프는 일단 마련해 두시고요. 일단 마련해 두시고, 나머지로 뭐 코인 하고 싶으면 해요. 해야죠. 예. 이게 정말 세상에 상용화가 되는 날이 오게 되면, 아이고, 지금 제대로 상용도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모든 전 세계 사람이 그걸 쓸 텐데? 예? 그럼 그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뭐 그냥 뭐 완전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면 잊어버려도 되는 돈으로 해라니까. 내 돈으로 몰빵하지 말고, 그렇죠? 예? 그게 혹시 잘못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해야 된다는 거. 왜? 내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가족도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 멘탈도 지켜야 되고요. 내 중심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만의 베이스 캠프를 반드시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베이스 캠프가 가장 이상적일까요? 첫 번째, 안전하고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예, 강풍과 눈보라에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죠? 예, 여러분, 인류 역사상 긴 시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준 자산은 부동산뿐이에요, 여러분. 뭐 금도 있지만,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전 세계 지구의 육지를 억지로 늘릴 수 있나요? 뭐 늘릴 수야 있죠. 그거를 뭐 엄청나게 우리가 빠른 속도로 막 다 메꿀 수 있어요? 못 메꿔요. 그럼 바다가 더 어디로 도망가는데? 그죠? 예. 바다가 못 도망가지. 그거 많이 못 도망가게 높이 쌌어, 이제. 못 넘어오게. 이거 넘어오면 거기 다 침몰되고 우리 그냥 가는겨. 예. 대한민국의 땅이 뭐 새만큼 조금 했는 거지. 이게 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긴 역사 동안 여러분 옛날에 이황, 이이, 예?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뭐 했어? 땅 따먹게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예?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 살고 그랬어, 여러분. 예? 지금은 또 어때? 지금도 비싼 땅, 안 비싼 땅이 다르잖아요. 옛날에도 비싼 땅, 안 비싼 땅 있었어요. 네? 잘 생각해봐요. 이 부동산. 너무 아름다운 베이스 캠프가 아닌가요? 얼마나 감사한 제도야.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걸 뭘 안 갖고 있어, 이걸 안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매년 여러분들, 우리 월급이 매년 7%에서 8% 이상씩 오르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드는 적금, 매년 여러분들한테 7%에서 8% 이율을 주고 있나요? 아니에요. 은행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하잖아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러지? 성수가 전화 왔는데 방송 안 되나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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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에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성수가 전화 왔는데 나는 성수가 이게 직원이 전화 올 정도면 이게 지금 방송이 잘못됐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실시간인데 받아버렸네. 잘못 눌렀대. 잘못 눌렀나봐. 당황하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까먹었잖아, 성수야. 이거 이거 까먹었잖아. 이 생방송이니까 이게 또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준 자산은 부동산뿐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50년 역사 동안
이 5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다 포함돼서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잖아요. 50년 역사 동안. 주택은 300배가 올랐는데 화폐의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요, 토지는 3030배가 올랐대요. 여러분. 예? 내가 어차피 이렇게 얘기해도 맨날 여러분들은 이제 주택만 하겠지만, 예, 어쨌든 주택이라도 해요. 잘하고 있는겨. 알겠죠? 그쵸? 그냥 이렇게 보증된 건데 이걸 왜 안 하냐고. 가끔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막 부동산은 하는 거 아니다. 아, 역사가 말해주잖아, 역사가. 100년 동안 화폐는 99%가 빠졌는데, 예? 여러분, 어쨌든, 산 아래 또는 정상 근처가 아닌 중턱에 있어야 된다. 그죠? 이 부동산 투자가 확실한 건 최고의 투자는 아니에요. 진짜 뭐, 최고의 재테크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예. 사실 적은 돈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똑똑하게 여러분들이 주식도 할 필요가 있고 코인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테슬라 처음에 차를 접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엄청나게 팔리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테슬라 주식 막 샀대. 아 나도 그때 테슬라 탔어야 되는데 그죠? 그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 예? 얼마나 부러워. 여러분들 남들 엔비디아 얘기할 때 샀어 안 샀어? 안 샀잖아. 너 얼마나 부러워. 그죠? 예? 자, 이게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근데 내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힘들 수 있고 저런 일로 어려울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이 부동산. 자, 이거만큼 훌륭한 베이스 캠프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산 아래 또는 정상 근처가 아닌 중턱에 있어야 한다. 올라온 사람도 쉴 수 있고 잠깐 다시 내려온 사람도 쉬면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위치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제 막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잠깐 쉴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올라갔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무너져서 내려오는 사람도 잠깐 쉴 수 있는 곳이 베이스 캠프라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막 열심히 달리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이 안 나고 막 이래도 내가 든든하게 나에게 월세 수익이나 또 나름대로의 시세 차익들 뭐 크게 오르는 것도 있고 작게 오르는 것도 다양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존재하게 든든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아요. 내 중심이 전혀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쉬기에도 좋고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와서 이야 내가 이만큼 왔다. 누릴 수 있고 느껴볼 수 있고 이 바로 부동산, 이 베이스 캠프 여러분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이 변동성이 낮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이 여러분 10억짜리가 갑자기 막 2억으로 떨어지고 그럴까요? 정부에서 그렇게 안 놔두는 거 알잖아요. 네. 정부에서 지금 이거 부동산 떨어뜨리려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 엄청 규제하면 돼요. 엄청 규제하고 금리 미국 따라서 그냥 5.5%로 올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자 얼마씩 내야 돼요? 10%씩 내야 돼. 9%씩. 연이자. 그럼 누가 거래해? 돈이 없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사고 팔아? 못 팔아요. 팔고 싶은 사람은 대출이 다 많이 껴있기 때문에 다 팔고 싶어 할걸? 부동산 떨어뜨리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정부에서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이거 진짜 폭락되면 큰일 나. 우리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 이렇게 안전한 자산을 하면 왜 안 하냐는 거죠, 그죠? 예, 말이 꼬인다, 그죠? 예, 또 세 번째, 넓고 아늑해야 된다. 예, 베이스 캠프는요, 넓고 아늑해야겠죠. 잠만 자는 텐트가 아니고 휴식과 여유 그리고 재정비가 가능한 규모와 시설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자신의 총 자산 중에 큰 규모의 자금을 보관하기 좋은 자산이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좋은 게 보관하면서 이것도 막 사용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월세도 넣을 수 있고 여러분이 거기 집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주식은 내가 투자해놓고 그거 가지고 요거 주식 이거 뭐 딴 것도 뭐 사고 거기다가 그걸로 뭐 이 주식에 세 들으세요 월세 내세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죠? 예? 코인 가지고 자 이거 월세 내세요 뭐 이런 못 하잖아. 그냥 묶이는 거 아니야 거기에. 근데 우리는 이 부동산에 묶이기만 해? 아니에요.
아니잖아. 월세로 이 사람들한테 대신 돈 받아가지고 이자 내고도 얼마가 남기도 하고. 내가 또 다른 투자를 하고 싶어. 얘는 시세 차이가 오를 거니까 월세는 어차피 재미없으니까 요건 전세로 세팅해야지. 전세 세팅해가지고 공짜로 이자도 안 내고 몇 억 가지고 내가 또 투자해. 다른 거 또 투자할 수 있어. 2개, 3개 사.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합리적이야. 진짜 우리 모든 재테크를 통틀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아낌없이 주는 이 베이스 캠프가 부동산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부동산만 투자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부동산을 우선순위로 안정이 되게끔 여러분이 만족하는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금액 지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세팅을 하세요.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수익을 주식에 해도 좋고 코인에 해도 좋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 투자를 해라는 거죠. 왜? 그게 혹시 무너지고 잘못되더라도 내가 돌아갈 베이스 캠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과 행복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진짜 이 삶이 무한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유한한 인생인데 그 사는 동안 한 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려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말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은 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정상거래로 백화점 가서 하지 말고 아울렛 시장, 경매시장, 공매시장에서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현명한 재테크를 하고 계신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만의 베이스 캠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땅님 이런 강의가 매일 무료라니 행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무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슈퍼챗 날려주시던데 그죠? 그죠? 자, 드림25님 얼마나 손실 경험 후 저의 베이스 캠프는 온리 부동산이에요. 공부만 하면 부동산만큼 안전한 투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예? 아유, 저도 진짜 저는 은행하고 이 경매가 없었으면, 이 부동산이 없었으면, 저 진짜 이 자리에 못 왔어요. 내가 500만 원 시작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내가 진짜. 예?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해요, 알았죠? 올리부터니. 그래서 인생은 제방 없는 생방송. 얼마나 재밌게요? 그렇죠? 자, 이 얘기하니까 그 생각나요. 여러분, 나는 솔로 보세요? 나는 솔로? 와, 장난 아니죠? 예? 그 영자하고 영숙인가? 와, 나 다음 주 너무 기대되잖아. 예? 어쩜 그렇게 그 나쁜 지집 애들. 그죠? 여러분, 너무하지 않아요? 예? 나만 그런가? 그죠? 너무하지 않았어. 마지막에 막 그 여자분들 막 모이잖아요, 방에. 한둘씩 모이면서 이제, 마지막에 정숙이가 째려보는 거 봤어요? 어머, 제 말을 저렇게 안 했으면서 미화시키면서 얘기하네? 이러면서 딱 째려보잖아. 와. 여러분, 정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은존이 아침마다 동기부여를 팍팍 해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저는 또 보람을 느낍니다. 네. 나만의 베이스 캠프 꼭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마미님, 배프 옥션이 베이스 캠프 제조기. 이거 좋다. 네? 저희 배프 옥션이 여러분들 가슴에 베이스 캠프였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가 영원히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불철주야 무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베이스 캠프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또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 또 식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많은 걸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 또 나태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도 함께 우리가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클로이님, 공부 없이 주식 코인으로 전세금 다 날리고 경매 공부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로이님, 다 날리고, 그러니까 일단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고 투자하시자는 거죠. 예. 이제 우리 클로이님 입장에서는 주식이랑 코인으로 전세금을 날렸대. 날리고 나서 이제 경매를 하게 됐대요. 베이스 캠프 없이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신다는 거는 클로이님이 멘탈이 굉장하신 거죠. 응원합니다. 오리날다님, 저 엊그제 멘토님 방송에서 손흥민 축구 말씀하셔서 그거 찾아보다가 물건 검색하고 오늘 상담받아야 하는데 어쩐대요? 그거 보면서 감동받아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죠? 어제 손흥민 또 잘했잖아요. 봤어요? 예? 우리나라하고 그게 어디야? 웨일즈인가? 예? 거기하고 경기했는데 0대 0으로 끝나긴 했는데 손흥민이 또 평점 9.5점을 받았대요. 되게 잘했나 봐. 나 못 봤어.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짤 봤거든요. 아, 멋있습니다. 손흥민이 잘 되면 우리도 행복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 알겠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왜, 멘토님 눈물 난대요. 클로이님, 화이팅. 그래요. 자, 너무 길어졌네, 또 오늘. 네, 오늘 초반에, 통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원활하지 못했던 거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